뭐 이른바 뭐 셰셰로 대표되는 실용 외교,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안 관계에 우리가 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를 두고 한미일 블록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고,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 실조 걸려요. 중국 풀만 먹으면 안보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네. 한미일 공조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포린 팔리시에서 이재명 후보를 실용적이다, 그리고 친중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보도도 나왔지만은, 저도 미국의 상당한 고위 외교관도 이재명 후보의 철학에 대해서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만나보니까 친중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외교는 국익입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도 팔아먹고 미국도 팔고, 예. 동맹은 또 한미 동맹 근간을 하자. 그런 아주 실용적인 외교의 말씀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TV 토론에서 최대한 신중한 협상으로 버티자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요즘 말로 케미가 맞을까요? 케미가 맞고 안 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외교는 국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한 방 맞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미국이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인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한미 정상회담, 즉 트럼프를 직접 만나겠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관세 협상을 해나가고, 그 결론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담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케미가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 관계도 좀 관건인데, 지금 북한은 뭐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정원장도 하셨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북 관계 개선이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예. 미국과 우리 한국이 대북 외교를 잘못해서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결국 러시아 푸틴에게 갖다 바쳐준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현재 만약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돼서 만나자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무엇보다도 북미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북미 대화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북미 간에. 그런데 그렇게 물꼬를 트면은 결국 우리하고, 즉 한국 정부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역할이 있고, 그러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대화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김정은도 바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용미를 좀 해야 된다는 당연하죠. 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보거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보더라도 반드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다. 이것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준비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두고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친기업 우클릭 행보를 하다가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용 우클릭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되세요? 아무리 친기업이더라도 노동자 문제 등 기본적인 것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친기업 한다고 해서 우클릭 한다고 해서 다 그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아래로도 클릭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친기업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또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재명 1인을 위한 법이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는데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를 선고할 경우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민변에서 위헌적이라고 비판을 오늘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트럼프의 경우를 예. 보세요. 결국 대법원에서 또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다 취하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은 내란 외환 여기를 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현재 후보 때 받는 재판이 대통령이 만약 당선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양분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있지. 민변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은 민변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상당히 가까운 쪽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비판도 우리가 겸허히 들으면서 앞으로 태도를 결정하겠지만은 예. 저는 미국 선례를 보더라도 또 우리 헌법 84조를 보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 좀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60% 정도 득표할 것이다. 득표를 예상하셨는데 지금도 같으세요? 아니면 좀 수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박찬대 네. 선대위원회 상임대표께서 수치 얘기하지 마라. 만약 얘기하면 징계한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예. 다행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전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 하면은 처음부터 계엄 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판국에도 정권 교체가 55%, 정권 유지가 35%예요. 이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절대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온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35% 미만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마의 30%대에서 예. 40%, 50%대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더 뭉쳐서 60%대까지 갈 것이다. 네. 그 생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제가 얘기하면 박찬대 대표가 징계할 것 같으니까 예. 보류합니다. 그럼 오늘은 수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번 한 얘기를 네.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단도 징계는 좀 싫으신가 보네요. 아니, 방해 전열에 제가 협조를 해야지 누가 네. 협조하겠어요. 제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박찬대 그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이 낙관론을 경계를 하고 언행을 자중해라 이런 자중령도 내렸다고 하던데 그런데 선거 초반하고 다르게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은 조금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전략적인 건가요? 물론 예. 후보가 강원 작전을 쓸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응? 겸손하게 접근해야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은요 하루아침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오만하지 말자. 이것을 강조한 거지 무슨 징계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그 발언 중에서 뭐 원가 120원, 셰셰 그리고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는 말 실수 쪽에 가깝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의하면은 6년 전에 한 얘기를 왜 소환하느냐. 그때의 얘기다. 그때는 120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아까 쉐쉐 뭐가 나빠요?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미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인데 네. 거기에는 안보도 경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만 거래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 경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도 팔고 우크라이나에도 네, 팔고. 네. 지금 제일 잘못한 게 윤석열 정권 3년간 외교를 편중 외교해가지고 경제가 다 나빠졌잖아요. 지금 민생 현장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는 국익을 찾아서 거래하는 거다. 보십시오. 미국도 예. 중국하고 그렇게 나쁘면서 자기들은 다 장사해요. 우리보다는 못하게 하지. 우리도 외교를 잘해서 해야 먹고 산다 이거죠. 마지막 질문은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거대 여당을 둔 대통령이 되는데 제대로 견제가 되겠느냐 하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 시스템이 집권합니다. 국민의힘은 DNA가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한테 줄 서가지고 손절하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DNA는 권력에 저항하는 DNA가 있습니다.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잘못하니까 당에서 출당시켜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권력 독점을 해서 나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를 김대중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상, 이념, 과격.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정치보복을 했습니까? 재벌을 탐험했습니까?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예. 김대중을 보라. 김대중을 보면은 이재명이 보이고 기리의 김대중이 기리의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2의 DJ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